자,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몇 번이나 레코딩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한 번에 원 테이크로 가려고 합니다. 이 강좌는 서울에 있는 배모씨를 위해서 만든 강좌고, 개발자인데 커서 AI를 이제 처음 사용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삽질을 하지 않고 좀 필요한 것만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강좌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삽질을 여러 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배모씨는 그 회사에서 돈을 내서 커서 AI를 쓰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제 생돈을 들여가지고 연간 결제를 해버렸는데,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커서 AI를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덩그러니 무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얘가 어차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포크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요런 그 익스텐션도 되고, 동작하는 거나 레이아웃은 도찐, 개찐입니다. 아, 중요한 거. 자, 커서 AI에서 이걸 제대로 쓰려면 이대로 하면은 코드는 만들어내는데 동작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어, 4개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네요. 뭐냐 하면은 git에 커밋을 잘 해야 한다. AI가 삽질을 하면은 git을 통해서 리볼트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A를 고쳐라고 했는데 A는 고쳤지만 B가 뻥 터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확대를 잠깐 해볼까?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커서 룰스를 설정하는 겁니다. 커서 룰스는 이 커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 코드는 어떻게 생성하고, 뭐 모든 프로젝트에서 적용하고 싶은 룰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별로도 룰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설정된 룰이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하고 같이 LLM으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MCP, 이 MCP는 외부 도구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MCP를 연결하면은 내가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그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값을 가져와서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커서가 지가 알아서 DB 연결해서 값을 조회해서 그걸 프롬프트로 쓰는 거예요, 지가. 그런 식이죠. 웹 브라우징 하는 거는 지가 웹을 검색해서 거기서 나오는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지가 쓰는 거니까, 이 MCP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MCP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제대로 동작하는지 내가 일일이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지가 알아서 잘못 만들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알아서 고쳐요. 그래서 좋은 거고, 3번 태스크 마스터는 일을 잘게 쪼개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가 보통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예를 들어서 투두 앱을 만들어 줘 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많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쪼개주지 않으면 LLM이 길을 잃고 대도 안 한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거를 잘게 제대로 쪼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태스크 마스터고요. 얘는 클로드라든지 챗GPT나 그런 API를 넣어줘야 돼요. API 키를 넣어줘야 돼요. 한마디로 돈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써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4번, 이것도 중요한데, 프롬프트를 넣어서 뭘 고쳐라, 뭘 구현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구현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손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엉뚱하게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네가 구현한 거를 문제가 있으니 고쳐라 하기보다는 아예 롤백을 하고 다시 이제 좀 더 강화된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4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자체를 AI한테 맡겨가지고 생성하게 하면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체계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건 또 AI가 잘하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건 사람이 잘하지만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건 AI가 잘하니까 그것도 맡기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다 얘기했어요. 이제 뭐 끝났지. 더 이상 할 것도 없지만 요거를 이제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커서 룰스 있어요. 커서 룰스 이게 파일에 보면은 이 프레퍼런스에 보면은 커서 세팅이 있어요. VS 코드 세팅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VS 코드랑 똑같은 세팅이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커서 세팅에 보면 룰스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유저 룰스라고 있죠. 여기 얘가 이제 이 유저 룰스는 제가 어딘가에서 주워 가지고 저에 맞게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저 룰스를 볼까? 뭐 테스트 MD 해가지고 자, 이 유저 룰스는 제가 저거 한 건데 뭐 페르소나를 처음에 주는 거예요. 너는 커서고 너는 프로그래머다. 똑똑한 프로그래머다. 그리고 메모리 뱅크라는 요거 아주 중요한 거네요. 요거는 작업을 하면서 내가 작업한 내용들을 어떻게 잘 기억할지 이 계속 이제 컨텍스트 그러니까는 작업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얘가 무슨 물고기처럼 작업 막 하다가 앞에 작업한 거 잊어버려요.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메모리 뱅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잡다한 것들 이거는 누구든지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링크를 달든지 뭐 텍스트를 페이스트를 하든지 어떻게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모두 다 파일로 저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프로젝트를 마쳤을 때 과연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어 가지고 그것도 하도록 커서 룰스에 넣었어요. 자, 됐고요. 얘 커서 룰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CP 연결 맞습니다. MCP가 여기 있어요. MCP 툴스라고 저는 이 정도의 MCP를 사용하고 있는데 Sequential Thinking 이것도 설치하시고 웹 개발할 거면 브라우저 툴스 설치하시고 수파베이스라고 파이어베이스처럼 백엔드와 DB를 그리고 뭐 인증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를 내가 직접 뭐 연동하지 않고 AI 명령을 통해서 연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AI한테 여기 채팅에다가 수파베이스 통해 가지고 무슨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요. 거기 접속해 가지고. 플레이라이트는 엔드-투-엔드 테스트 툴인데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꼭 필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DB 연동할 거면 여기처럼 MySQL이라든지 PostgreSQL이라든지 그런 MCP를 연결해 놓으면 지가 DB에 자동으로 연결해서 조회를 합니다. 뭐 삭제도 하고 하여튼 시키는 거를 자동으로 해요. 우리가 직접 DB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소스 코드 분석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이 코드 베이스하고 MCP를 이용해서 DB를 같이 파악을 해서 로직을 알려달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7은 도큐멘테이션을 자동으로 컨텍스트 7은 도큐멘테이션을 자동으로 읽어오는 어떤 MC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도큐멘트를 참조해서 만들어라 뭐 이런 명령을 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도큐멘트 참조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얘를.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마스터 AI. 자, 이거 내가 언급해 놓은 거죠. 이 태스크 마스터. 얘를 사용을 하면은 일을 잘게 쪼개주기 때문에 AI가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얘는 조금 사용하는 게 번거롭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클로드 그 API 키를 집어넣었거든요. 클로드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개발에는 클로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미나이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점수는 그게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클로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마 도찐 개찐이 아닐까 합니다. 둘 다 테스트를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MCP를 새로 추가를 하려면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다 제이슨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저거 설치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목록을 공유를 할 텐데 만약에 sequential thinking을 설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됩니다. sequential 이건가? MCP 하면은 돼요. 그럼 여기 나오잖아. 나오는 대로 설치하면 됩니다. 영어로 돼 있고 막 이러죠. 여기에서 저는 얘를 사용해요. 사이더. 이 사이더 이용해 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AI한테 물어보면 돼. 아니면 얘를 저기다 물어볼까? 얘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이 MCP 서버를 어떻게 내 컷에 넣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에이전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질문할 경우 에스크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스탑 해야겠네. 에스크 모드로 바꾸고 에이전트 모드로 해놓으면은 계속 얘가 뭘 자꾸 소스 코드를 막 만지려고 그래요. 아, 맞아. 에이전트 모드는 요즘 필수기 때문에 에이전트 모드 설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너럴에 보면은 아닌가? 아, 챗에 보면은 어딘가 있어요. 오토런 모드 있지. 오토런 모드. 이 오토런 모드가 이네이블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에이전트 모드를 쓸 수 있어요. 에이전트 모드는 내가 따로 명령을 주지 않아도 지가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개발을. 안 그러면은 하나 개발하고 또 기다리고 하나 개발하고 또 기다리고 한 모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한 작은 기능을 개발하고 기다리고 프롬프트를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에이전트는 알아서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얘한테 물어보면 되네. 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걸 다 알려주네요. 여기 있잖아. MCP 서버 설정법을 현재 설정 상태 여기 있죠. 다 나와 있어. 얘한테 물어보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이 제이슨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어떤 MCP 서버는 어떤 키 같은 것도 넣어야 되고, 아니면은 연결 문자열 같은 걸 넣어야 될 수도 있고, MCP마다 다 달라요. MCP가 이제 외부 도구를 연결해서 AI가 그 도구를 또 직접 사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도구를 구현한 사람에 따라서 입력해야 될 정보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npm으로 로컬에 툴을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MCP가 그 툴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툴을 사람 대신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MCP 설정은 다르기 때문에 MCP 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다 읽어보셔도 되지만 AI한테 요약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번역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물어보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MCP 설정까지 나왔죠.
엣지, 태스크 마스터. 얘가 조금 약간 좀 번거로워요. 태스크 마스터가. 자, 이제 태스크 마스터를 쓰기 전에 이제 뭐를 만들어서 이걸 해볼지 생각을 해봅시다. 투두앱을 안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별거 할 게 없어. 그래서 투두앱을 그냥 저도 남들 다 하듯이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투두앱을 넥스트JS랑 수파베이스 가지고 만들려면 그만하자.